닥터 더 나은 클리닉 총정리. 가장 먼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질환은 바로 척추 질환, 척추입니다. 척추는 사실 몸의 기둥이잖아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그런 몸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척추하면은 대충 이 흉추? 네. 뭐 이 뒷부분 정도로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랄까요? 척추를 하면 뭐 이런 부분이다. 뭐 어떻게 나눌 수 있다. 선생님이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 되는 구조물이죠. 머리에서부터 목, 등허리, 꼬리뼈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목의 경우는 7개의 경추로 구성이 되어 있고 등은 12개의 흉추, 그리고 허리는 5개의 요추로 구성이 되어 있고 꼬리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이 척추가 저희 몸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기둥이 되니까 네. 몸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안에 척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신경 물질을 저희가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 그리고 이제 허리를 구부리고 펴고 하는 역할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척추에 대해서 근데 듣다 보면은 척추, 뭐 척주, 척수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이걸 구분하면 좋을까요? 척추와 척추 사이에 이제 디스크가 있고 그런 그 척추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척수라는 신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경막이라고 하는 막 안에 우리가 뇌척수액이 가득 차 있고요. 그 안에 연두부처럼 척수가 둥둥 떠 있는 그런 구조물이에요. 네. 그 척수를 겉에서 보호해주는 뼈가 바로 이제 척추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이 척추 관련 질환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로 구분이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라면 저희가 그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수액 탈출증, 그리고 신경관이 전체적으로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이 대표적이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선천성 지형이라든지 척추 측만증, 그리고 뭐 골절 등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스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있는 쿠션 같은 디스크가 있고요. 그 디스크 겉에는 섬유륜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찢어지면서 안에 있는 수액이 튀어나오고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 네.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네. 네. 저도 방송 통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부위마다 같은 디스크라도 발생 부위가 다르면은 증상이 다르다고 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아무래도 목 디스크의 경우는 누르는 신경이 팔로 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니까 증상이 목에서부터 어깨, 팔로 내려가는 저림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허리 디스크는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니까 네. 허리에서 엉치, 다리까지 방사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척추 질환 중에 또 다른 질환 저희가 다뤘던 것 중에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자, 이 질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예,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 안에 있는 신경관이 전체적으로 좁아지는 병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보통 비유를 할 때 집이 오래되면은 굴뚝에 이제 그을음이 끼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굴뚝이 좁아지듯이 신경관도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조금씩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은 사실 질환이 아니죠. 그거는 퇴행성 변화일 뿐입니다. 단지 어떤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진행을 해서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에 저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의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오게 되는 거고요. 누구에게나 그렇죠. 나이가 들면 오는 그럴 수 겁니다. 있다. 근데 조금 속도가 더 빨리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생활 습관의 생활 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이 평소 하시는 일의 종류에 따라서 네. 허리에 척추관 협착증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겠죠. 흔히 3대 척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디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까지 이야기 나눴는데 나머지 하나가 척추 전방 전이증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질환은 저희 방송에서는 안 다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예. 설명 좀 해주실까요? 발음하기도 조금 어렵죠. 예. 전방전이증. 그럼 예. 이제 우리 척추체는 이렇게 일렬로 정렬이 잘 맞아 있어야 하는데요. 앞에 위에 있는 뼈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가게 되면서 뒤에서 신경이 낑겨서 눌리는 그런 척추관 협착증의 종류입니다. 일정한. 근데 그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게 되면은 척추체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게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불안정성이 있어서 신경이 낑겼다가 풀렸다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네. 경우를 저희가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 불안정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 척추 전방 전이증도 디스크나 협착증처럼 많은 환자들이 이걸로 병원을 찾나요? 많죠. 네. 내원하시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 중에서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느 정도나 돼요? 왜냐면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3대 척추 질환 중에 뭐 디스크나 협착증은 워낙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지금 말조차도 익숙치 않을 네. 정도면 별로 없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전방 전이증이라는 거는 사실은 MRI 상으로 보면은 되게 신경이 많이 눌려 있는데 환자 증상이 별로 안 심한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척추가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가는 게 외상성에 의해서 한 번에 빠져나갔으면은 신경이 이렇게 막혀서 마비가 와야죠. 하지 마비가 와야 되는데 네. 이게 몇 달에 1mm씩 이제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냄비에 물을 넣고 개구리를 넣어놓고 물을 온도를 조금씩 높이면 개구리가 아우, 못 선생님 너무 느끼듯이 징그러워. 얘가 너무 징그러워요. 예. 그것처럼 네. 신경관도 아주 조금씩 눌리기 때문에 어. 결론적으로 MRI를 봤을 때는 정말 심한 소견을 보이지만 환자분 증상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몇 대 질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 치료를 할 때에는 사실은 그게 치료가 필요치 않은 그런 경우도 많아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특별한 통증이 안 느껴진다면 안 느껴지고 그냥 통증이 없이 지날 그렇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교통사고로 우연히 찍다 보니까 발견이 되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